자 이제 하나하나 해보자. 내가 조금씩 앞에 생각할 시간 줄 테니까 뭐 끝까지 다 풀지는 않더라도 개요라도 조금 생각하면서 좀 가볼 거야. 자 일단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일단은 fx가 2차 함수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갈 것 같아. 자 그러고 나서 자 가조건을 좀 볼게. x에 대한 방정식 x의 n승 마이너스 64 곱하기 fx는 0. 자 그까지 끊고 자 이 방정식에 대해서 너네가 일단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얘 곱하기 얘가 0이 된다고 했어. 그러면 이거 중학생들도 대답할 수 있어. 왜?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이거나 b가 0이지. 그러면 자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을 보고 싶다라고 치면 얘가 0이 될 때 그러니까 x의 n승 빼기 64가 0이 되는 경우 맞지? 자 요거 아니면 자 그 다음에 fx 자 요놈이 0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fx가 0이 되는 경우 요렇게 두 개를 풀어주세요 이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런 거 어떤 번호대에 나오든 요렇게 일단 식을 처음에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고 나서 요 문제의 핵심은 그 다음 줄이야. 자 줄 쳐봐. 서로 다른 두 실근 각각의 실근은 중근.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각각의 실근은 중근. 자 잘 봐. 서로 다른 두 실근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라는 말을 너네가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잘 봐. 여기다 쓰지 말고 너네는 쓰지 말고 내가 한번 너네한테 얘기를 해볼게. 우리 고등학교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다라고 하면 알파 베타 이렇게 잡지 않아? 맞지? 이렇게 잡았었지. 그럼 봐봐.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얘네들의 근이 될 수 있다. 괜찮아? 이해가 됐지? 자 그러고 나서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라고 했어. 중근은 무슨 말이야? 중복된 근이지.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중근은 근이 두 개라는 소리 아니야?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고 다섯 개일 수도 있어. 그거 다 중근이야. 다만 어쨌든 중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알파는 적어도 하나 더 있어야 돼. 저 방정식에서. 자 그 다음에 베타도 적어도 하나 더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자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지? 서로 다른 두 실근 각각의 실근은 중근.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개씩 있다. 됐어? 자 그러면 너네 이 방정식이 가져야 되는 실근은 최소 몇 개야? 최소 4개지. 4개야. 4개.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보자. 일단 요놈 봐봐. 내가 fx라고 했던 요놈. 자 요놈은 지금 2차 함수야. 2차 함수. 자 2차 함수. 그러면 2차 함수는 0이라고 하면 몇 차 방정식이 돼? 2차 방정식이 되지. 그럼 봐봐. 얘가 가질 수 있는 실근의 개수는 자 좀 이해를 위해서 내가 자세하게 좀 얘기해 볼게. 자 2차 방정식이 가질 수 있는 실근의 개수는 몇 가지야? 몇 가지? 세 가지지. 세 가지. 0개, 그러니까 0개, 1개, 2개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얘가 가질 수 있는 실근의 개수는 0개이거나 1개이거나 2개라는 거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 실근 합쳐서 일단 적어도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0개거나 1개거나 2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가보자. 요거 너네는 한 번 더 써. 마이너스 64를 그냥 넘기자. 자 x의 n승은 64다. 자 그럼 봐봐. 너네 이거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너네 수학원에서 가장 제일 먼저 거듭제곱근 정의하면서 x의 n승은 a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러면 실근이라고 생각해봐. 이게 64의 n제곱근이지. 그치? 그러면 요 방정식은 64의 n제곱근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64의 n제곱근은 몇 개랑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랑 2개밖에 없지. 자, 요거 생각하셔야 돼. 자, 이거 실근의 개수가 1개거나 2개다. 이거는 0개일 수 없어. 왜? 양수의 거듭 제곱근이 그 0개가 나오지는 않잖아. 맞지? 양수니까. 자, 그러면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이게 64의 n제곱근이 x거든? 그게 실근이잖아. 그 만약에 n이 홀수였으면 실근의 개수 1개가 되겠지. n이 만약에 무슨 수였으면? 짝수였으면 실근의 개수 2개가 되겠지. 요 경우 2가지밖에 없는 거야. 저기서는. 됐어? 자 여기 일단 첫 번째 얘기다. 자 첫 번째 얘기.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하면
너네가 다 찾을 수가 있어. 알겠지? 내가 지금 되게 깊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어쨌든 간에 요 방정식이 가져야 되는 실근이 적어도 4개지. 4개. 자, 4개보다 작으면 안 돼. 그러면 요 방정식에서 실근, 요 방정식에서 실근이 둘 다 몇 개인 경우밖에 없어. 둘 다 2개인 경우밖에 없지. 여기서 2개가 실근이 나오고 여기서 2개가 실근이 나오는 경우 말고는 가능한 게 없잖아. 맞아? 만약에 여기서 실근이 1개였어. 그럼 얘는 3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실근을 3개 내가져? 맞지? 무조건 여기는 2개, 여기도 2개. 이 경우밖에 없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너네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놈은 깜깜이야. 몰라. fx에 대해서 아는 거 아무것도 없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거 말고는. 근데 이 놈은 풀 수 있어. 풀 수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건 요 식을 분석을 해야 돼. x의 n승이 64다라는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잘 봐. 이거 실근이 지금 몇 개 나와야 된다 했어? 2개 나와야 된다 했지. 2개. 그러면 n이라는 수가 무슨 수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되지. 아,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n은 짝수여야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나와. 자, 이해 안 되면 대입해봐. n자리에 2 대입하면 n자리에 2 대입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8 2개 나오지. n자리에 3 대입해봐. x는 뭐밖에 안 나와? 4밖에 안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일단 n은 짝수이다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그럼 실제 실근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최종적으로 실근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요게 64가 2의 6승이잖아. 맞지? 그러면 x는 자, n이 1로 넘어가면 2의 n분의 6승이 실근이 되거든? 자, 근데 우리 지금 n이 짝수인 거를 정해놨지. n이 짝수다. 그러면 앞에 이거 말고 하나 더 붙여야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도 붙여주셔야 되겠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B4번에서 했던 거, 그거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야. B4번에서 했던 거. 자, B4번에서도 4제곱근이라고 해서 짝수 제곱근이라 4제곱근 구하면서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였었어. 됐어? 이해했지? 자, 그러면 봐봐. 일단 오케이. 자, 실근 대충 알았어.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2의 n분의 6승하고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이었어. 됐어? 자, 그럼 내가 구조를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요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가 있는 거야. 자, 이건 그 구조 설명상 내가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알파라는 한 놈이 2의 n분의 6승이 되고 베타라는 다른 한 놈은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 이렇게 됐지. 이거 이해했어?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이렇게 나왔어. 자, 근데 뭐라고 했어? 이 방정식 전체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데 둘 다 중근이 돼야 되지. 맞아? 그럼 봐봐.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 이거 2개였어. 그러면 겹쳐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이 방정식의 두 실근도 뭐가 돼야 돼? 이놈이 돼야 되지.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 지어야 돼. 자, 여기 있는 요 실근들이 요 놈의 실근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지? 자, 내가 연결 좀 잘 지어놨으니까 잘 이해를 해봐. 자, 어쨌든 위에서 2개 가졌어? 서로 다른 거? 그럼 밑에서도 똑같은 거 서로 다른 거 2개 가져야 그래야 중근 되는 거니까. 됐어? 자, 그러면 가보자. 우리 2차 방정식, 2차 함수 fx를 작성할 수 있어. 왜? 2차 함수 fx의 두근이 이놈하고 이놈이니까.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 이제 fx를 보는 거야. 자, fx. 자, fx의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가 돼야 되지? 자, 바로 쓸게. 하나는 x-2의 n분의 6승이 돼야 되고 하나는 x 플러스 2의 n분의 6승 이렇게 돼야 돼. 됐어? 자, 실제로 fx의 두 실근이 요놈 두놈 알파 베타로 만들어졌지. 자, 그러고 나서 자, fx가 뭔지 한번 써볼게. 자, fx는 합차로 써졌으니까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지. 그치? 그럼 봐. 요거 제곱은 x제곱 빼기
이거 제곱은 2의 n분의 12승이 됐지. 생각 됐어?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렇게 fx를 찾아야지라고 넘어와야 되는 건 사실 우리가 이거는 몰라도 나 조건 읽으면 이해할 수 있기는 해. 왜냐면 나 조건에서 뭐라 했어? 함수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이다라고 했지. 그러면 함수 fx 2차 함수의 최소값을 너네가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2차 함수 fx를 구해야지. 이런 흐름으로 가야 돼. 자, 그럼 봐봐. 이제 나 조건 해석 한번 해볼게. 자, 요거 이제 fx 구했어. 자, 그러면 나 조건으로 한번 가볼게. 자,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fx의 최소값이라고 했어. 그러면 너네 x제곱 빼기 이거면 이거 그냥 내가 대충 그려주면 아래로 볼록한 함수고 여기가 0인 거지 그냥. 그러면 최소값이 누구야? 요 놈이지. 그치? 그러면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승이 돼. 이놈이 뭐가 되냐면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음의 정수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문제에서. 자, 다시 얘의 최소값은 요게 음의 정수래. 그러면 다시 연결 짓자. 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2의 n분의 12승이 무슨 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자, 그러면 요 놈이 자연수가 돼야 되네? 맞아? 맨날 하던 거지. 결국 계속 나오는 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야. 잘 봐.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이게 무슨 수가 돼야 돼? 또 자연수가 돼야 되지. 맞지? 아니면 0이 돼도 되는데 뭐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괜찮아? 자, 그럼 가봐. 자,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n이 12의 무슨 수가 돼야 돼? 약수가 돼야 되지. 네. 약수가 돼야 되지. 자, 그럼 봐봐. n이 12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n으로서 가능한 놈이 1, 2, 3, 4, 6, 12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자, 이거 답 아니지? 왜? 우리 n이 무슨 수여야 돼? 짝수여야 되는 거는 앞에서 정해놨잖아. n이 홀수면은 여기서 애초에 위에서 실근이 두 개가 안 나와. 됐어? 그러니까 가능한 n은 1은 지워. 3도 안 돼.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애는 홀 수 없지. 2, 4, 6, 12가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요게 지금까지 거듭제곱근 문제 관련해서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워. 가장 어려운 문제. 정리 좀 하시고. 근데 결국은 다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 뭐 2차 함수 문제가 되는 거고 뭐 거듭제곱근 개수 문제가 되는 거고 원래 이제 분해해서 보면 쉬운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합쳐놔서 이제 애들이 많이 못 풀었던 것 같아. 내게 정답률 9%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정리 잘 해봐. 자, 그래서 복습을 잘 해야 돼. 이 문제는 거듭제곱근의 개수는 2023 수능에서도 노가다 문제로 나왔다. 그 어디 있어? 저건 예전에 풀어줬는데 B9번에서 내가 한번 풀어줬어. 수능에서도 이거 뭐 거듭제곱근 관련한 문제 나오니까. 그리고 함수 그래프 이상한 것보다는 이런 거 그냥 거듭제곱근 개수 이런 거 나오는 게 훨씬 더 맞출만 하잖아. 수능에서 나오면 맞출만 하니까 잘 공부 좀 해놓으셔야 돼. 자, 됐으면 넘어가서 B11번 풀어보면 돼. B11번. 자, 마찬가지 수능 문제. 자, 이제 함수로 간다. 함수로. 정리 다 하고 B11번으로 가면 돼. 이거잖아. 최소값은 그냥 이 뒤에 달려 있는 거잖아. x제곱이. 아니 이 2차 함수 그리면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y좌표가 그냥 이거잖아. 뒤에 달린 거. 네. 그러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의 n분의 10이 있음이지. 아 그렇구나. 혼동하면 안 돼. 네. 자, B11번 간단한 개형이라도 해보는 거야. 자, 이거 수능 문제지. 내가 고3들 대부분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게. 이거 생각보다 풀만하거든? 근데 애들이 왜 못 푸냐면 지금 너네 이 문제 잘 보면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두 개가 등장했는데 n이라는 미지수가 있지. 그치? n이라는 미지수가 있어. 이것 때문에 불편해. 자, 근데 봐봐. gt의 최대값, 오케이, 뭐 블라블라 설명이 돼 있는데 알겠고,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지. 야, 이거 당연히 그냥 n 이렇게 그리면 너네 눈에 보이겠어? 안 보이겠지? n에 몇부터 넣어봐야 돼? 몇부터? 몇부터 넣어봐야 돼? 그렇지, 1부터 넣어봐야지. n에 1부터 넣어보면서 너네가 개형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냥 못 푼다 이런 거는 진짜 대입해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가볼게. 자, 잘 봐야 돼. 자, 잘 봐. 어디 그려야 되는지도 주목하시고. 자, 어디 쪽인지. 지수함수는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y축 왼쪽에 그릴 거고, 로그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y축 오른쪽에 그릴 거야. 괜찮아? 자, 그런 거 기준 좀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에 서로 다르면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이거 그래프도 안 그리고 뭐 어떻게 알아? 그냥 저거는 그냥 그대로 둬. 자, 그대로 두고. 자, 일단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 n에 따라서 그림이 당연히 막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해보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 잘 봐야 돼. n이 1이야. 자, 1. 자, 그러면 얘는 3의 x 더하기 2승 빼기 1이 되지. 절대값 안을 보는 거야. 절대값 안. 자, 그러면 밑이 지금 1보다 크니까 어쨌든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거든. 자, n에 1 넣으면 뭐가 의미가 생겨? 이거 뭐야? 점근선이지. 점근선. 자, 그럼 봐봐. n에 1을 넣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이 생겨.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보자. 증가하게 쭉 그릴 거야. 증가하게. 근데 뭐 이게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y 절편 정도는 구해놓고 가자. n이 1이면. 자, x에 0을 넣어. 그럼 3의 제곱 빼기 1이니까 8이지. 8. 자, 그러면 절대값 아니
요렇게 증가하다가 여기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뻥 뚫리고 여기가 8이 되는 거야.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자, 근데 봐봐. 절대값 안이 이렇다고 했지. 그럼 절대값 씌워야지. 절대값 씌우면 점근선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올라가. 자, 요렇게 점근선의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밑에 있던 거 접어 올리고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던 거 그대로 이렇게 살려놓으면 되겠지. 요렇게. 자, 그대로 살려놔. 이렇게. 자, 그 다음 n에 1 넣는다 했어. 자, 어차피 로그 2 이거면 그냥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로그 함수지. 그냥 증가만 하고 있는 로그 함수 요 형태로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그러면 출발점이 0이지. 이게 어디서 출발하는지만 알면 되지. 자, 0 넣어봐. 0 1이지. 로그 2의 4 빼기 1. 로그 2의 4가 얼마야? 2잖아. 2. 그러면 2 빼기 1이니까 1이 되겠네. 그러면 요 점을 일단 지나. 로그 함수가. 자, 그러면 요 점을 지나고 요거 지금 점근선은 이쪽이니까 굳이 표현할 필요 없겠지? 자, 그러면서 로그 함수가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일단 하나 그려봐야지 이렇게. 그리고 이해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됐어? 자, 일단 그리셔야 돼. 이렇게 먼저 그리셔야 된다. 자, 이까지 그려봐. 자, 이거 생각보다 고3들이 많이 풀었다 이 문제. 생각보다 그냥 대입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바로 되거든. 자, 그래서 생각보다 고3들이 많이 풀었고 이런 거 시간 많으면 그냥 해봐. 1부터 그냥 쭉 하다 보면 돼.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읽어볼게.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라고 했어. 자, 그럼 봐봐. fx는 t야. 자, 이게 fx지. t는 여기다가 라인 그냥 쫙 끊는 게 t지. 그치? 자, 어쨌든 예를 들어 t를 이거라고 해볼게. 자, 라인 이렇게 그었어. 그럼 당연히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GT래. GT.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GT는 몇이야? 2지. 2. 왜? 하나, 둘, 두 개 만나니까. 뭐 예를 들면 요거 T를 이렇게 라인 그어볼게. GT 값은 1이지. 만나는 점 한 개야. 자, 근데 뭐라고 했는지 보자. 함수 GT의 최대값이 자, GT는 그냥 만나는 점의 개수야. 만나는 점의 개수의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하래. 4가 되도록.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잘 봐. 여기에 노란색 라인을 그을 거야. 근데 만나는 점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돼. 최대가 4개. 그러니까 5개가 되면 안 되고 6개도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4개가 되는 순간은 있어야 돼. 돼, 안 돼? 안 되지. 어디에 그어도 4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지. 그치? 그러면 일단 이건 아니야. 일단 이건 제껴야 돼. 자, 제껴. 자, 제끼고 요 그리면 안 되는 거야. 4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교점이 4개가 안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일단 두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자, 잘 봐야 돼. 너네 지금 여기 n이라는 거 있지. 지금부터 n을 키울 거거든. n이 커질 거야. 1에서 2가 될 거야, 얘나. 자, 그럼 봐봐. 커지면 이 지수함수도 그렇고 이 로그함수도 그렇고 어떻게 되겠어? 밑으로 내려가겠지. 자, 그럼 내려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지수함수는 계속 뭐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접히는 게 더 커지고 접히고 할 거야. 로그함수는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요 밑으로 내려가서 접혀 올라가겠지. 그치? 이거를 파악해서 n이 2는 안 될 것이다가 되면은 2를 안 하면 되는데 그게 되겠어? 시험장에서? 안 되지. 해봐야 돼. 자, 됐으면 안 해도 돼. 안 되면 n은 2 하는 거야 그냥. 해봐. 자, 해볼게. 잘 봐. 그래서 너네가 뭘 해야 되냐면 그림을 빨리빨리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 이런 거는. 자, n이 2야. 자, 그러면 처음에 이거 한번 그려봤으면 그 다음엔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왜? 여기가 2면 지수함수 점근선은 한 칸 더 내려가니까 점근선이 마이너스 2야. 이쪽에만 대충 이렇게 넣을게. 자, 그 다음 y절편은 0 넣으면 9 빼기 2지. 이번에는 n이 2니까 9 빼기 2는 7이야. 자, 그러면 대충 올라가서 여기쯤에 끊어. 여기가 7이야. 자, 그러면 접혀 올릴게. 접어 올릴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올라가면 여기쯤에 2가 되고 자, 그림이 지금 조금 사이즈가 안 맞는데 그냥 받아들여.
자, 요렇게 되고, 자,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뚫릴 거야. 자, 여전히 지금 지수함수는 비슷한 느낌. 자, 로그 함수 빨리 하자. 자, 로그 함수 봐봐. 이거 1일 때 여기서 시작했지. 그러면 2면 이거 그냥 한 칸 어떻게 돼? 내려가지. 맞지? 자, 그러면 원래 1일 때 여기서 시작했던 거 2면 한 칸 더 내려가서 여기서 시작하겠지. 요렇게. 됐어? 자, 봐봐. 잘 봐야 돼. 지금 이게 n이 2일 때 그린 거거든? 여기 2 대입했을 때. 자, 그럼 봐봐. 이제 t를 라인에 그을게. 그어서 교점이 4개가 나오나 보자. 자, 최대한 많이 나올 때 4개가 되는지. 자, 내가 제일 많이 나올 만한 라인 그었어. 몇 개야? 3개지. 4개가 될 수가 있나? 안 되지. 자, 그러면 일단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것도 안 돼. 자, 그러면서 또 유추 한번 더 해볼게. 이런 유추를 자꾸 하면서 가야 되는데 n이 3되면 이거 지수함수 뭐 모양이 바뀌겠어? 모양 뭐 내려가서 접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모양 안 바뀌니까 이런 그림일 거야. 로그 함수는 이제 한 칸 더 내려가는 순간 요 점이 음수 쪽으로 가지. 그럼 접혀 올라가는 게 하나가 더 생기네. 그럼 뭔가 의미 있는 일이 발생할 것 같아. 자, 해석이 안 됐다고 해도 그래도 n은 3 가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자, n은 3 가봐. 3. 자, 이게 해석이 안 돼도 하다 보면 실제로 고3들이 푼 애들이 이거 해석 다 하면서 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 뭐 재수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다 해.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부터 되네? 하면서 경계만 찾는 거지. 자, 가볼게. 3부터 벌써 돼. 3번만 시도해도 됐던 거야, 이 문제는. 그럼 잘 봐. 3이야, 3.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지. 맞지? 그럼 점근선 마이너스 3 그릴게. 자,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려졌어. 자, 마이너스 3. 자, 지수함수 그릴게. 자, 8, 7. 그 다음 뭐겠어? 6으로 내려가겠지. 자, 8, 7, 6 내려갈 테니까. 자, 이렇게 가서 여기가 6 이렇게 쓰자. 자, 안 되면 뭐 3, 저 자리에 3 대입해봐도 되고, n자리에. 자, 절대값이니까 접어 올립시다. 자, 접어 올리면 여기 딱 절반 이렇게 센터 이렇게 잘라주고. 자, 여기가 접혀 올라가서 요렇게. 자, 밑에 있는 하얀 거는 쓸모없지? 자, 이렇게 두는 거야. 자, 요렇게. 자, 그 다음 잘 봐. 이제는 로그 함수가 0,1도 아니고 0,0도 아니고 더 내려가서 0,-1에서 시작하지. 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거든. 이거 이해했어? 됐지? 자, 그럼 봐봐. 이것도 로그도 우리 여기랑 여기는 절대값 신경 안 썼어. 왜? x축 위에 있었잖아. 근데 이제 로그 함수 x축 밑으로 내려갔지. 내려갔어. 그럼 이제 접어 올려야 돼. 맞아? 그럼 여기가 접어 올라가면 여기가 1이 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요렇게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는 거지. 요렇게. 됐지? 됐어? 자, 여기까지 그림 그려봐. 자, 그림 다 그렸어, 이제? 자, 이거는 다 디테일하게 그려줘야 돼. 자, 이제 라인 그을게. 4개까지 나오나 봐봐. 여기는 뭐 당연히 아니겠지, 2개. 여기 몇 개야? 3개지. 근데 더 많이 생기는 곳 있지, 어디야? 여기 지금 그어보니까 4개지. 그치? 아, 이제 드디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n은 3부터 가능한 거야. 3부터. 당연히 이제 이 흐름이 쭉 유지가 되는 상태로 좀 어느 정도 갈 거야. 자, 근데 일단은 이렇게 일단 먼저 쓰시고. 자, 요까지 일단 먼저 써봐. 자, 요까지는 다 썼지, 필기. 자, 됐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우리 지금 n을 1, 2, 3 키우니까 그래프가 내려갔던 거는 그림에서 확인했지. 실제로 한 3개 그려보면 이제 그거는 확인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부터 얘네가 다 내려간다고 생각해봐. 로그 함수 내려간다 쳐. 그러면 로그 함수는 내려갈 때마다 접혀 올라가면서 이 그림 생겨 안 생겨? 계속 생기지. 그치? 자, 근데
지수함수 봐. 지수함수 좀 더 내려가면 접혀 올라가지. 좀 더 내려가면 접혀 올라가지. 좀 더 내려가면 접혀 올라가지. 계속 내려가서 접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V자 모양이 안 나올 수가 있지. 얘가 완전히 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렇게.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파악하느냐? 자, 이것도 사실 그림으로 n은 4, 5 이렇게 그리다 보면 보이긴 한데, 자, 요거는 좀 이런 식으로 좀 가보자. 자, 내가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 가능한 그림이라고 이름 붙일게. 자, 여기서 가능한 그림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좀 해볼게. 자, 가능한 그림. 자, 요 그림부터 가능했지. 그러면 이 형태의 그림을 내가 지금부터 그려보겠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자, 네 번째 케이스하고, 자, 크게 딱 그려봐, 이거. 자, 4개가 나오고 싶거든? 4개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n이라는 일단 이제 n으로 한번 써볼게. 점근선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자, 그러면서 여기가 뻥 뚫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접혔어야 되지, 이렇게. 자, 여기 내가 n이라 쓸게. 자, n이라 쓰면서 한번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 한번 접혔어야 되지, 이렇게. 자, 이렇게 접혔어야 돼. 자, 이렇게 접혔어야 되고, 자, n. 자, 여기가 n이면 x자리에 0 넣으면 9 빼기 n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9 마이너스 n이라는 요거는 일단 유지가 돼야 돼. 됐어? 자, 저거 유지가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요거는 계속 내려갔다 치면 어차피 이거보다 훨씬 밑에 있으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자, 계속 내려가다 보면, 자, 여기가 0을 집어넣으면 2 빼기 n이지. 2 빼기 n. 아까 위에 있으면 안 됐어. 근데 내려가는 순간 됐지. 그러면 2 빼기 n을 여기다가 어디다 그릴 건데, 2 빼기 n은 여기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대충 이런 그림이 될 거야. 요렇게. 됐지? 그럼 봐봐. 얘가 접혀 올라가면 요 어딘가에 있을 거야. 자, 내가 여기를 2 빼기 n이라 쓸게. 자, 그러면 그림이 요렇게 그려져. 이건 접혀 올라갔으니까 부호를 바꿔서 n 빼기 2라고 쓸 수 있지. 요렇게. 자, 요까지 한번 써봐. 자, 이게 n은 3이라는 그림, 요거 그냥 그림 그대로 그린 건데 숫자를 문자로만 지금 바꿔놓은 거야. 문자로. 자, 문자로 이렇게 바꿔놨어. 자, 그러면 자, 1번화에서 한번 해볼게. 잘 봐. 자, 우리 이 그림에서 보이는 걸 보자. n 빼기 2가 0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n 마이너스 2는 0보다 컸던 거야. 요렇게. 그렇잖아? 그러면 이게 n이 2보다 크니까 결국 3부터 그래서 됐던 거야. 그래서 이게 된 그림을 본 다음에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봐봐. n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요 위에 있겠지. 자, 9 빼기에는 n이 커지면 계속 내려올 거야. 내려오다가 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9 빼기 n이라는 놈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얘는 위에 있어야 되지. 커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n이 1로 넘어가면 n은 9보다 작다가 되거든? 아, 그래서 n은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거지. 됐어? 그래서 n이 2보다 크고 9보다 작아야 되니까 3, 4, 5, 6, 7, 8 이렇게 6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 정리해봐. 자, 일단 정리하고 내가 2가지 얘기만 좀 더 해볼게. 자, 간단한 얘기. 자, 그냥 바로 여기다가 그냥 얘기할 거야. 자, 나는 가장 일반적인 풀이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지어준 거고, 자, 근데 실제로 이게 뭐 수능 문제니까 여기서 뭐 어쨌든 이걸 그리고 나서 이걸 못 떠올려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까지는 다 그렸지.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이거 3일 때 됐으니까 이거 3인 것까지 찍을 수 있겠지. 자, 그럼 봐봐. 원래 이거 그림 그리기 전에 1하고 2일 때는 왜 안 됐어? 왼쪽에서는 접히는 게 있으니까 2개가 나왔는데
오른쪽은 안 접히니까 한 개밖에 안 나왔었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 개밖에 안 됐던 거잖아. 자, 근데 네 개가 되려면 그러면 이 느낌이야. 네 개가 되려면 여기서도 한번 접혀야 되고 여기서도 한번 접혀야 되지. 맞지? 여기서 한번 접히는 순간 가능했잖아. 그럼 봐. n이 3이면 자, 3, 4면 더 내려가, 5면 더 내려가, 6이면 더 내려가, 7이면 더 내려가. 그러면 계속 접힐 거야. 그러면 로그 함수는 n이 3 이상이면 무조건 접혀 올라가니까 두 개의 실근을 만들어. 됐지? 이해했지 이거? 자, 그러면 지수 함수 한번 봐봐. 지수 함수는 자, 계속 접혔어. 괜찮았어, 지수 함수. 지금 n이 3이어도 여기 6이니까 이렇게 접혀서 괜찮아. 자, n을 한 칸 더 끼워볼게. n이 5야. 5여도 이렇게 접히니까 상관없지. 그 다음 4로 내려가도 이렇게 접히니까 상관없지. 자, 그러면 이제 안 접히는 게 언제인지를 봐야 돼. 봐. 얘가 5, 4, 3, 2, 1까지는 여기 그려지니까 내가 그림을 그려주면 자, 이거는 너네 필기하지 마. 이게 만약에 그 n이 1까지 내려가면 요 값이 요렇게 돼. 이거 접혀 올라가 안 접혀 올라가? 접혀 올라가지. 근데 이게 여기서 한 칸만 더 내려가는 순간 여기거든? 그러면 이거 접혀 올라가면 그냥 이렇게만 돼버리지. 실근 두 개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지. 이렇게 그냥 너네가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내려가면서 이게 언제 안 접히는지까지만 그냥 보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요게 0이 될 때, 그러니까 여기 0 넣으면 9 빼기 n이잖아. 그럼 n이 9가 되는 순간 여기서부터 접혀 올라가면 이거 한쪽만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n이 9부터는 안 된다. 이렇게 가셔도 돼. 알겠지? 자, 정리 좀 하시고 자, 21번이니까 당연히 쉬운 문제가 아니야.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뭐 어쨌든 오답률 두 번째 문제, 오답률 2위 문제. 오답률 2위. 자,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너네 방금 한 B11 당연히 쉬운 문제 아닌데 왼쪽에 B9번 보여? 야, 같은 수능에 출제된 문제지. 그러니까 요 수능 시험지에 13번이 있고 21번이 있었다는 건데 이 왼쪽 문제 전에 수업 들어봐서 뭐 알겠지만 왼쪽 거는 충분히 건드릴만 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왼쪽 거 같은 거는 이번에 6모에도 나왔을 때 꼭 풀어주시고 11번 방금 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 좀 남으면 이제 노가다 해봐. n은 1부터 이렇게 대입하면서. 알겠지? 그리고 물론 9번도 노가다 문제. 여기 노가다 문제가 수능 때 이거 2개씩이나 나왔네. 자, 넘어가서 자, 잠깐 작년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볼 거야. B19번. 자, 이게 작년에 이게 정답률이 미적하고 합통에서 제일 많이 갈렸던 문제거든? 이게 합성함수가 들어가는데 확통은 합성함수를 안 하니까 이게 합성함수에 복잡한 해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애들이 안 풀고 넘어간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야. 한번 풀어봐 이거. 자, 작년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애들이 20번이면 방금 한 21번하고는 문제 풀이 그 길이 자체가 완전히 달라. 훨씬 더 짧게 풀리는 문제란 말이야. 20번이면. 자, 20번은 충분히 해볼 만한 문제다. 자, 합통은 이 그냥 합성함수 문제니까 다른 뭐 복잡하게 뭐 색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미적하는 사람은 이거 합성함수 뭐 미분법 이런 거 배웠다고 자꾸 이거 그래프로 막 접근하고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수학 원투 내용이 아니야. 아, 물론 처음에 이거는 그림 그리고 해석하는 거 맞는데 합성함수 보자마자 그래프로는 생각하면 안 되지. 자, 다시 수원투 합성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게 주 관심사가 아니다. 그냥 방정식이야, 방정식. 자, 가볼게. 자, 잘 봐봐. 내가 괜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합성함수 나오면 이렇게 가르쳤던 게 아니야. 잘 봐. 일단 문제 제일 처음에 자, 이거 하고 좀 쉽게 5분의 1의 x-3승하고 y는 x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k라 한다. 오케이? 그러면 관계식 준 거야. 자, 요거는 일단 그래프로 근데 생각은 한번 할 수 있어야지. 자, 요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5분의 1의 x-3승은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감소하게. y는 x는 기울기 일자리 직선 이렇게 생겼겠지. 맞지?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여기 x좌표가 k예요. 이렇게 알려줬어. 자, 뭐 별다른 특별한 거 아니지. 저기 x좌표가 k라는 건 요 직선이랑 요 지수함수에 k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 뭐하다? 같다는 준 거지. 그렇지? 그러면 복잡한 게 아니야. 그래프상 해석이 아니라 5분의 1에 k-3승. 자, 지수함수에 k를 대입한 거랑 직선 저기에 k를 대입하는 거 이게 같다 이거야. 됐어?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못 풀지. 지수 방정식은 다항함수 안 된다고 했어. 그럼 이거 푸는 건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다. 이거 푸는 거는. 자, 그러면 넘어가자. 자, 그러고 나서 박스에 x가 k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됐는데 k가 뭔지도 모르고 k보다 크다. 뭐 저건 뭐 뭔지 모르겠어. 그냥 예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준 것 같아. 그러면 저런 거 범위는 나중에 봐. 어쨌든 fx라는 놈을 5분의 1의 x-3승이라 했어. 그러면 그냥 지수함수 그냥 함수 준 거고 합성함수가 나왔지. 합성함수. 야, 합성함수는 그냥 수원속도에서는 무조건 뭐 3개 그리라 했어. 동그라미 3개야. 동그라미 3개 그리고 해석하는 거야. 뭘 그래프를 막 그리고 앉아있던데 절대 아니야. 그리고 그래프 그릴 줄 몰라도 그냥 방정식으로 풀리니까 그냥 풀어봐야 돼 무조건. 자, 그럼 봐봐. x라는 놈이 처음에 f를 타고 가서 정우야, 그 다음에도 f를 타고 가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x가 f 한 번, 두 번 타고 가니까 뭐가 나왔어? 3x가 나왔지. 아, 오케이. 그러면 결과값이 3x. 그러면 일단 여기는 모르고 여기를 알아내는 게 이 문제의 뭔가 풀이가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은 그냥 하면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1 넣잖아. 1이 f 타고 f 타면 3이 돼. 자, 10을 넣어. 10이 f 타고 윤지야 f 타면 30이 돼.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해놓고 자, 또 할 게 없어. 왜냐면 지금 이거 fx가 5분의 1의 x-3승인데 이거 집어넣는다고 뭔 답이 나오겠어. 일단 할게요. 일단 할 건 없다. 잠깐 멈추고 마지막에 봐봐. 마지막에 f의 k3승 곱하기 5의 3k승분의 1. 자, k3승 곱하기 5의 3k승분의 1을 지금 f 안에다가 집어넣으라 했어. 그게 뭔지 물어봤거든. 자, 그게 뭔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부터 f 안에 들어가 있는 자 k의 3승 곱하기 5의 3k승분의 1. 자, f 안에 들어가 있는 요거가 뭔지 찾아야 돼. 자, 됐어? 요게 뭔지 찾아야 돼. 요게 뭔지? 요게 뭔지는 어디서 찾아야 될지 보이지 않아? 요거랑 관련된 식이 어디 있어? 애초에 관계식 이거 하나밖에 모르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이거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가보자. 근데 이거 분모가 몇 승 돼 있어? 3승 돼 있지. K 곱하기 5의 K승에 3승 돼 있지. 그러면 이거 조금 식을 분해해서 자, 좀 분해 좀 해놓을게. 이거 지금 5의 K승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의 마이너스 3승은 5의 3승이지. 그러면 5의 3승이야. 자, 요게 K야. 됐어? 그냥 분해 좀 해놨어. 분해. 요거랑 지금 요거랑 좀 순서 바꿀게. 자, 요거 지금 요거를 만들 거야.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K를 1로 넘길게. 1로. 자, 그러면 K 곱하기 5의 K승분의 1 이렇게 되지. K를 그냥 1로 여기다 붙였어. 자, 요거 요렇게 양변을 K로 나눴다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요거의 세제곱근 형태의 식이 여기 나온 거야. 뭐 세제곱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어쨌든 그다음 5의 3승은 여기 없잖아. 넘기자 1로. 그러면 5의 3승분의 1이니까 5분의 1의 3승이지. 이거 만드는 과정 어려워? 안 어렵지? 이 정도 할만하잖아. 맞지? 근데 F 안에 들어간 거 보니까 이거 몇 승 된 거야? 3승 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K의 세제곱 곱하기 5의 3K승분의 1은 5분의 1에 자 9승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세제곱 한 거야. 됐어? 자, 되게 재밌는 일이 발생한다. 한 번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려. 잘 봐. 이게 5분의 1의 구승이거든. 그러면 F 안에 들어가는 요 안에 들어가는 놈이 불편하게도 5분의 1의 구승이야. 이 구승 우리 절대 못 구하잖아. 구하라고 했을 리가 없겠지. 분명히 뭔가 연결이 될 거야. 자, 그럼 잘 봐. 자, 요거 구하면 끝나. 자, 더 이상 문자 없어. 숫자야 그냥. 그럼 이거 하나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거 지금 이거밖에 없지.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잘 봐. 5분의 1의 구승을 대입하면 알 수 있어? 5분의 1의 구승을 여기 지수에 넣으면 말도 안 되지. 뭔 5분의 1의 구승의 빼기 3이야. 말도 안 되지. 자, 그럼 봐봐. F 5분의 1의 구승이 여기 넣어서 F를 타고 가고 이럴 수 있어. 근데 여기 넣어서 F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지. 자, 근데 내가 왜 이 얘기했는지 잘 봐봐. 여기에 5분의 1의 구승을 넣잖아. 이렇게 구승. 그러면 이거의 결과값을 알면 F 5분의 1의 구승을 너네 구한 거거든? 근데 여기에 정호야, 자 마지막 이거 잘 봐. 한 번에 끝난다. 여기에 뭔가 넣어서 F 타고 가니까 5분의 1의 구승이 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fx 있지. 여기 fx에 x자리에 몇 집어넣으면 돼? 12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이거 10이지. 그럼 이거 얼마야? 36이지. f 5분의 1의 구승이 36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처음 나온 거다. 이거 수능에서 이런 형태 문제 나온 적 없거든? 중간에 있는 이놈 경유지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결과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5분의 1의 9승 빼기 3승은 구할 수가 없어.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요거에서 경계를 거쳐서 경유지로 거쳐서 간 여기에 5분의 1의 9승을 대입했을 때 F를 타고 가면 뭐가 되는지를 볼 건데 이거 되기 전에 여기다가 12 집어넣으면 이거 되는 거 우리가 아니까 이걸 이용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이거는 좀 변형해서 나오기 좋을 것 같아. 연습하기도 좋은 문제고 그리고 실제로 나왔을 때 이제 연습 한번 됐잖아. 이거 최초로 나온 거거든. 이런 형태는 만약 이거 또 나오면 너네가 한 두세 문제 더 풀고 좀 익숙해지면 아마 수능에서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거야. 요 유형은.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자, 오늘 문제가 워낙 어려워서 이게 좀 오래 걸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하는데 좀 걸리니까 좀 천천히 듣고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몇 개 해볼게. 자, 일단 좀 시작.